안녕하세요, 비바입니다. 오늘은 커넥티드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카브의 신제품 카브 모션에 대해 리뷰하려 합니다. 기존 커넥티드 카브는 허브 모터 전기 자전거로 미드 모터가 대세인 자사 전기 자전거에 밀려 있었는데요. 기존 외관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무단 기어, 즉 앰비얼러, 내장 기어 체온과 카본 벨트, 48V, 500W 자전거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전기 자전거 출시 예정이라는 홈페이지의 문구를 보고 저는 전기 로드바이크를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라이더분은 카브 후속 모델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네요. 여하튼 커넥티드사에서 리뷰의 기회를 주셔서 일주일간 약 300km를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 참고로 제가 리뷰로 제안받은 자전거 중 인수 후 라이딩하는 재미와 편안함에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라이딩한 전기 자전거는 카브 모션이 유일하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먼저 컬러는 그레이, 크라우드 화이트 두 종류입니다. 프레임은 기존 카브의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긴 헤드튜브 위아래 탑튜브와 다운튜브가 거의 평행으로 위치되어진 구조인데요. 고용량 배터리 장착을 위한 최적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접이식 미니벨로 타시면서 조금이라도 걱정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걱정을 1도 없게 만든 튼튼한 프레임 구조라 할 수 있겠네요. 특이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장 기어에 쓰이는 카본 게이지 벨트를 사용하기 위해 체인스테이와 시스테이가 만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원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무게는 배터리 제외하고 22kg이네요. 배터리는 48V 14A 시 670W시입니다. 배터리는 전원 스위치 사용과 USB 단자가 있어서 각종 스마트 기구를 사용 및 충전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잔량 표시를 나타내는 버튼도 있습니다. 탈착은 제가 타본 전기 자전거 중에 제일 탈착이 용이했습니다. 탈착에 필요한 열쇠는 2개가 주어지는데 일반적인 열쇠가 아니니 잃어버리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추가 배터리 구입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배터리가 추가 거치되는 듀얼 배터리보다는 기존 캡슐 배터리가 호환이 됐으면 합니다만 카브 모션 전용 캡슐 배터리면 모를까 기존 커넥티드 제품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그 스위칭되는 캡슐 배터리는 지원하는 전압 등의 문제로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브 모션의 큰 변화 중의 하나인 48V, 500W, 80Nm인 CDS 프로페셔널 XCR 맥스 모터가 장착되었습니다. 둔드라이브의 350W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필을 더 편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에 출입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모터 전격 출력이 350W 이하인데 곧 500W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인데요. 곧 시행되어 KC 인증 시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 자도 출입이 가능한 이바이크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커넥티드는 모터,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배터리를 망라한 CDS 즉 커넥티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 자전거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부품들이 최적화되고 규격화된 느낌이어서 매우 신뢰가 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방수 방진 등급은 IP65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슬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되도록 빗방울이 떨어지면 라이딩을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컬러 GX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졌는데 이미 토크 센서인 둔드라이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페달링의 토크를 섬세하게 분석하여 이질감 없이 어시스트해주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전력 상태인 오프 모드, 에코, 투어, 부스트, 그리고 토크 스피드 케이던스 센서를 사용하여 페달링의 어시스트에 파스 단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오토 모드, 총 5개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의 라이딩 통계 정보를 통해 스타일을 체크하여 현재 출력 비중, 배터리의 현재 전압,
케이던스의 RPM, 5개의 모드별 이용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보를 통해 유저끼리 서로 라이딩 스타일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브모션의 핵심 키워드죠. 무단 변속, 앰비얼러 내장 기어. 유럽에서는 이미 널리 쓰여있는 내장 기어를 적용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면 스프라켓 같은 단수별 기어가 없고 내장 기어에 내정된 쇠구슬에 각도에 따라 미세하게 기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어가 조절되면서 전혀 덜컹거리는 충격이 없으며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동 전달을 위해 체인이 아닌 게이트 카본 벨트를 사용으로 체인 이탈 및 오일 등이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겠죠. 이것은 기존 스프라켓 체인을 사용하는 자전거보다 정비 수고가 덜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무조건 유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의 동력을 사용하다 보니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압 브레이크가 아닌 경우 경험상 손해피로가 많이 가거든요. 카브모션은 시마노, 텍트로, 스램 브랜드가 랜덤으로 장착됩니다. 핸들바 변경도 아주 신선한데요. MCF 핸들바를 적용했는데 쉽게 말해 공유 자전거 따릉이와 같은 비슷한 핸들바를 적용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변형 스템 적용으로 본인의 인심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카브모션을 처음 인수할 때 낮은 핸들 포지셔닝으로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무릎이 닿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형 스템 핸들을 높이고 각도를 조절했더니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MCF 핸들바가 이렇게 편한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심이 짧으신 분들도 충분히 조절하여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된 SR 선투어 XCR 20인치 프론트 서스펜션은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40mm의 트래블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인수 처음으로 라이딩할 때 물컹물컹해서 앞바퀴에 바람이 없는 줄 알았을 정도로 충격 흡수가 좋더라고요. 프론트 렉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출시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브모션을 타기 전까지는 프론트 렉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렉에 올려진 소중한 내용물을 눈으로 확인하며 라이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프론트 렉 고정도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물컵 게이지를 달 수 있는 홀도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랙 장착된 자전거는 라이트를 어떻게 달아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카브모션은 이렇게 달고 나왔네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를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타이어는 슈발베 빅벤 타이어로 전기 자전거에 아주 최적화된 그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시포스트 구경은 31.8mm로 둔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엉덩이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시포스트 서스펜션을 추가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이 쓰시는 NCX 시포스트 서스펜션은 둔드라이브와 같은 구경 31.6mm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카브모션의 주행거리는 환경과 라이더의 몸무게, 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평지 기준 에코 상태로 최고 시속 20km를 유지하고는 80km 정도 내외를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심이 너무 좋아 에코만 해도 평지 기준 시속 30km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48V 500W의 강력한 모터, 앰비올러의 부드러운 무단 내장 기어에 정비가 거의 필요 없는 카본 벨트, 새로운 핸들에 눈을 띄게 한 M 쉐이프 일명 갈매기 핸들바, 언덕을 더 쉽게 넘고 싶거나 비저비식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카브모션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프레임, 모터를 포함한 구동계, 배터리 등 전기 자전거의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퀵 스탠드가 조금 부실해요. 이거야 쉽게 교체가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중앙에 양다리 스탠드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라이트 위치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프론트 렉이 장착이 되면 라이트를 장착하는 것은 정말 없긴 해요.
이건 제조사도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 모드에서도 시속 30km가 아주 쉽게 나와요. 이것은 곧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구입하신 분들은 모두 에코 모드의 출력이 좀 세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커넥티드 앱에서 모드별 한계 출력치를 정해두고 유저가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조절 가능하게 하다면 예비 전기 자전거 구매 예정자들에게 더욱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참,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커넥티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둔드라이브 바니트의 충전기와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DC 단자에서 혼동할 수 있으니 충전기에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희망사항으로는 캡슐 배터리와 어시스트 버튼, 일체형 리어렉의 지원, 그리고 4만페아 이상 고속 충전기가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라이딩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카브모션은 정말 괜찮은 전기 미니벨로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미니벨로 형태의 비접이식이고 공도를 많이 달리며 내장 기어의 힘이 장사인 전기 자전거를 찾는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카브모션을 직접 구입하고 라이딩 해보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이 곧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꼭 봐주시고요.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좀 더 부지런히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비바!